이 영상을 보고 계신 96%가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네요. 필수 안전지식 지금 바로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파파 노시진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상대밀도 DR 그리고 다짐밀도, 상대 다짐도라고도 합니다. RC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념은 흙의 다짐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하지만 적용하는 흙의 종류 그리고 평가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술사나 지도사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묻거나 특히 이제 지도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정확히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상대 밀도를 이전 강의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뤘는데 먼저 상대 밀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짐 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대 밀도입니다. 상대 밀도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영어로는 relative density라고 해서 DR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상대 밀도는 사질토에만 적용된다.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봐주세요. 첫째, 그 상대밀도 DR입니다. 이것은 주로 점착성이 없는 흙, 즉 사질토, 모래, 자갈 등의 다짐 정도나 느슨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점토와 같은 점성토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질토와 같은 조립토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공식을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 이 바로 앞전 강의를 보시면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최대 간극비 E max 마이너스 E min 최소 간극비 분의 E max 최대 간극비 마이너스 자연 상태의 현장 다짐 상태의 비를 이렇게 백분율로 표현한 것이 상대 밀도다라고 했죠.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최대 건조 중량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이 약간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약간 복잡해졌는데 이것과 약간 반비례 관계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감마 D, 그리고 이거는 감마 D 민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건 감마 D 맥스, 감마 D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앞전 강의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 밀도라는 것이 사질토에만 적용되고 간극비와 연계하여 이렇게 관리가 있다,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정도만 이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전 강의에서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상대 밀도는 최대 간극비 E max와 최소 간극비 E min 사이에서 현재 흙의 느슨함, 다시 말해서 간극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적용 대상은 사질토입니다. 점착성이 없는 흙이에요. 그리고 평가 기준은 이 상대밀도라는 이것은 느슨함과 조밀함의 정도, 모래 아래 어떤 그 느슨함과 조밀함의 정도,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대밀도 DR이 0이다 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최대로 느슨한 상태이다, 간극비가 이렇게 크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DR이 100이다 그러면 최대 조밀한 상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과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밀도는 어디다 활용을 하느냐, 집안의 액상화 가능성 평가, 그리고 모래 집안의 지지력, 그리고 치마 예측 등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답안 작성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을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각 E max가 뜻하는 게 뭐고, 또 감마 D가 뜻하는 게 뭐고,
감마 D 민이 뜻하는 게 뭐고 이렇게 각자 다 이렇게 알아서 공식은 항상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암기가 되실 거고 자연히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이해를 하시고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 뭐라고 했죠? 기술사 시험에서 내지는 지도사 시험에서 계산식이나 또는 논술식에서 논술형 문제에서 이렇게 답안을 입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어떠한 토공사 관련된 문제가 나와도 이것을 갖다가 응용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답안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융통성이 생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반복이다. 반복해서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그 하나가 이렇게 머릿속에 뉴런이 하나가 합쳐져서 이렇게 팍 새로운 아이디어가 연상되듯이 이게 하나의 또 새로운 그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복해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릴 게 사실은 이제 다짐 밀도. 어제 이제 상대 밀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짐 밀도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니까 영어로 다짐이 뭘까요? 다짐 컴팩션입니다. 컴팩션. 근데 이제 여기 다짐 밀도라는 게 이제 상대 다짐도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relative 상대 컴팩션 다짐 다짐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C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RC 또는 뭐 CF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CF. 근데 우리 RC로만 주로 이렇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짐 밀도 다시 말해서 상대 다짐도라고 합니다. 이 RC는 어디에 적용돼요? 점성토 및 사질토. 그래서 거의 모든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아까 그 앞전에서 DR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사질토에만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짐 밀도 또는 상대 다짐 밀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상대 다짐도라겠죠. 이것은 현장에서 흙을 다졌을 때 실내 시험에서 이렇게 얻은 최대 건조 단위 중량 대비해서 얼마나 잘 다져졌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험값의 결과치를 실내에서 최적의 상태에서 이렇게 시험했을 때의 값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다져졌다. 그래서 이 정도 다지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다져졌고 이렇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도로공사를 하는데 무작정 로라 다짐을 그냥 뭐 많이 다지면 좋겠지만 한도 끝도 없이 기준도 없이 다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기름값도 들어가고 장비값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준치를 가지고 저희는 공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다짐 밀도, 상대 다짐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식은 RC 다시 말해서 다짐 밀도는 감마 D 맥스분의 감마 D 필드라고 했습니다. 감마 D 필드가 뭘까요? 현장 다짐 건조 단위 중량입니다. 이게 이제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식 말씀드리면 RC는 감마 D 맥스분의 감마 D 필드 곱하기 100%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 D 필드 현장 다짐 건조 단위 중량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감마 D 맥스는 실내에서 최적의 조건에서 이제 그 다짐 시험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표준 또는 수정 프록터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한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대 다짐도는 실내에서 최적의 조건, 최적 함수비, 최적의 조건에서 다진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준으로 이 값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다져졌는지 이제 중간중간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흙의 그 샘플 그 시료를 가지고 이제 다진 결과를 테스트하는데 그 감마 D 필드 값이 얼마에 근접했는지를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이 얼마나 정확히 나왔는지, 얼마나 표준치에 근접했는지 기준치에 그것을 이제 평가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RC 다시 말해서 다짐 밀도는 거의 전반적인 흙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성토와 사질토 모두에 적용이 된다.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다짐의 효율성 및
시공 기준 만족도 여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효율성 무작정 다지면은 뭐 비용만 증가하고 뭐 언제까지 이렇게 다져야 되는 건지 기준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다지면 되겠다라고 이제 뭐 도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얼마 값을 딱 이렇게 정하고 그 이상 이제 충분히 값이 나오면 기준치가 나오면 합격해가지고 이제 다음 공사 단계로 이제 다짐까지는 끝내고 그 다음 이제 뭐 이렇게 포장을 간다든지 뭐 프라이머를 뿌리고 뭐 진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은 어떻게 할까요? 성토, 되메우기 등 현장 다짐 공사의 품질 관리 기준으로 가장 이제 널리 사용되는 어떤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네요. 도로 성토는 상대 다짐도 90% 이상으로 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표준 시방부서에 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90%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바로 상대 다짐도, 다시 말해서 다짐 밀도, 즉 RC 값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산출해서 그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다짐 밀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표는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답안 작성할 때 이런 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과 연관된 시험에 대한 그 관련된 부분은 이 표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답안 작성하실 때. 그래서 보다 입체적이고 짜임새 있고 좀 더 이렇게 뭡니까 좀 있어 보이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 밀도와 다짐 밀도를 비교하여 정리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좌측에는 상대 밀도 그리고 우측에는 다짐 밀도에 대한 특성을 받고 구분으로는 이제 주요 대상 흙과 기준, 평가 목적, 활용, 또 시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상대 밀도 주요 대상 흙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 밀도는 사질토에만 적용이 된다고 했죠? 점착성이 없는 흙입니다. 그리고 다짐 밀도는 아까 어떤 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까? 거의 모든 흙이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점성토나 사질토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준은 이제 최대 최소 간극비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짐 밀도는 그리고 상대 밀도는 최대 최소 간극비가 되고 다짐 밀도는 실내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되는 겁니다. 이 실내에서 최적의 그 환경에서 이렇게 된 건조 단위 중량 대비 현장에서의 다짐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목적은 상대 밀도는 느슨함, 조밀함의 자연적인 어떤 상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짐 밀도는 현장 다짐의 시공 기준 만족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공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이제 만족도를 평가하는 거고, 상대 밀도는 자연적인 상태의 어떤 그 흙의 상태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활용은 어떻게 할까요? 상대 밀도는 액상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액상화, 그리고 지지력을 예측하는 뭐 N값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지지력을 예측하고, 근데 다짐 밀도는 현장 다짐 품질 관리, 아까 말씀드렸죠? 품질 관리의 기준, 어디까지 다져야 되는 건지 품질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품질 관리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시험 기준은 최대 최소, 상대 밀도는 최대 최소 건조 단위 중량 시험이고, 다짐 밀도는 프록토 다짐 시험이다. 최적 함수비에서의 프록토 다짐 시험이다. 이 정도로만 일단 아시고,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배웠는데, 적용은 이제 적용 대상은 DR은 아까 주로 사질토 지반에만 적용된다고 했죠. 그리고 RC는 모든 흙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DR은 흙의 최대 최소 간극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자연적인 조밀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한다고 했죠. 반면에 RC는 뭐라고 했어요? RC는 실내 다짐 시험의 결과를 기준으로 현장 필드 값의 효율성을, 시공의 효율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술사 지도사 문제에서는 이 두 개념을 혼용하여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각 개념의 적용 대상과 활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현장 품질관리 시험에서는 상대 다짐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RC가 핵심 기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액상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전파파 누시진이었습니다. 기본부터 철저히 현장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96%가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네요. 필수 안전지식 지금 바로 구독하고 받아보세요.